장두시 작가입니다. 한 신문에 대제목으로 대한민국은 사기 왕국 어디까지 진실인가 라는 그 제목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 르포 대한민국이라는 코너에서 법무법인 율천 전문위원 최준영 씨가 쓴 글을 옮겨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사기 범죄가 넘쳐나는 듯한 이렇게 느낌을 받는다. 작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전세 사기의 경우 전세 보증 보험을 제정하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아주 위협할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는 그 스팸 그 문구들을 이렇게 또 읽어보면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기는 끊이지 않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기의 대상 역시 이런 주식이나 토지, 암호화폐, 재생에너지 등 뭐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사기는 나쁜 깨로 남을 속임이라고 이렇게 나온다. 형법 제 347조에서 사기죄에 대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남을 속이는 것 가운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사기인 것이다. 그 사기 범죄가 급증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소셜 그 미디어 또 본격적인 그 확산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과거에 비해 더 쉽게 사기 대상자를 몰색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넘쳐나는 사기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종종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기 범죄율 1위라는 글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 신용카드와 관련한 소액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사기 범죄로 간주되면서 전체 사기 범죄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떤 국가에서는 민사소송의 대상이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또 가능하다. 그래서 그 후자의 경우에는 통계상 사기죄의 빈도는 매우 이렇게 낮게 나타난다. 사기를 둘러싼 사법제도와 그 처리 방식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그 비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 사기 사건이 또 10배라는 그 사실도 다르게 볼 수 있다. UN 범죄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일본의 2020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3만 468건으로 우리의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로 따져보면은 일본은 24건으로 우리의 683건과 비교해보면은 또 3.5%에 불과하다.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범죄에서 그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은 4.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1%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까지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인가라는 어떤 그 불편함, 어떤 그 자괴감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그 사법기관은 개인의 고소 고발을 쉽게 접수하지 않는다. 그 사법 체계의 그 차이와 더불어 소송보다는 협상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훨씬 선호하는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면은 뭐 한국과 일본의 사기 범죄 실제 차이는 어떤 그 통계 숫자보다는 훨씬 그 줄어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은 또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낮다. 2022년 국제시장 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수행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나라는 23%가 그렇다고 대답해서 세계 평균의 30%에 비해 낮은 수준을 또 기록을 했다. 문제는 우리는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그 저신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인식은 고신뢰 사회와 유사하다는 또 점이다. 저신뢰 사회에서는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문서와 공증을 통해 의무와 권리 관계를 확실히 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를 검증하고 보증의 수단을 또 마련한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우리는 이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에 신뢰를 내세우면서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각종 절차 등을 또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뭐 전문가의 그 개입과 비용의 지출을 꺼리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사법 체계에 사건의 그 규명과 처벌을 떠넘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법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또 가중이 되면서 사건 처리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지연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 시스템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탓하기 이전에 그 저신뢰, 그 신뢰를 많이 안 하는 그 사회에 걸맞은 그 행동의 양식과 그 인식을 갖추는 것이 나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그 단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신뢰의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하면은 이 사람 혹시 그 사기꾼 아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또 보기도 하고 있죠. 또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남을 믿으면은 나중에 사기당하고 아주 그냥 뭐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 고소고발이 OECD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그런 건전한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덧붙입니다.